DPD란 ADC가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다양한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들을 타겟팅해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즉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연구개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점,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TPD를 연구개발하는 국내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TPD, 단백질 분해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려운 용어들이 바이오 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거기서 거기입니다. 계속 같은 용어들이 반복되는데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제 TPD를 먼저 중요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더 벨이라는 데서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달리티가 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ADC, 그 다음에 TPD가 나왔습니다. TPD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ADC가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가 ADC 부분에서 그 링커 기술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라는 점을 모르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리가켄 바이오가 기술력이 있는 회사냐? 그렇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글로벌이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 가장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크게 틀린 대답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TPD는 뭘까라고 생각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려야 하겠는데, 이 TPD라는 말은 프로타이라는 말과 혼용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단백질 분해제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치료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단백질을 분해해서 없애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단백질을 왜 분해해서 없앨까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바로 치료제가 되니까 그런 거죠. 우리 몸속에 있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그 단백질을 분해해서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단백질을 없애야만 할까요?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면 그 단백질이 암세포에 있으면서 암세포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거꾸로 알 수가 있는 거죠. TPD가 대부분 암 치료제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노물, 즉 단백질을 분해해서 없애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ADC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죠. 항체에 약물을 링커로 결합한 겁니다. 그러면 이 약물이 암세포를 죽이는구나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항체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암세포가 있다 그러면 암세포에는 그 겉표면에 막단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막에 붙어있는 단백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막단백질을 찾아가는 게 바로 항체입니다. 항원이 암의 표면에 붙어있는 막단백질인 거죠. 그래서 이 막단백질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항체다. 항체가 암세포의 막단백질을 찾아가서 결합하게 되면 암세포 내로 꿀꺽 삼킴 작용을 당해서 그 안에서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링커가 끊어지게 되면 약물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약물이 작동한다는 것은 바로 암세포를 죽이는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ADC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TPD는 뭐냐? TPD는 작용이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항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체보다 덩치가 작은 놈이 앞쪽에 붙습니다. 그래서 경구제로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덩치는 작고 앞에 항체가 붙어 있지 않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약물들을 우리가 경구용으로 TPD는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약물들이 바로 암세포의 세포 안으로 직접 작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항체와 막단백질과 결합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직접 들어갑니다. 그러면 직접 들어가서 이 암세포 안에 있는 특정 타겟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단백질과 결합해서 그 특정 단백질을 분해하게 되는 거죠. 자, 말이 좋아 분해지. 자, 어떤 식으로 분해를 합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세포 안에는 재활용 센터가 있습니다. 잘못 망가진 단백질을 다시 분해해서, 단백질을 분해하면 아미노산으로 되고요. 그 아미노산을 다시
우리 세포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 센터라고 볼 수 있는 프로테아좀이라는 재활용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하는 약물들이 그 바로 프로테아좀에 들어가서 분해가 되는 기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TPD라는 것을 만들어서 경구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암 환자가. 그렇게 되면은 이 혈관을 돌다가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암세포는 우리가 타겟팅하는 그 타겟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되고 결합하고 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죽음의 표식이 붙게 되고 죽음의 표식이 붙게 되면은 바로 프로테아좀이라는 재활용 센터에서 분해돼서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타겟팅하는 그 단백질이 암세포의 성장에 아주 크게 기여하는 바로 그 단백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ADC하고 TPD는 조금 다르구나라는 거예요. 항체를 활용해서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직접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죽이는 방법도 다르죠. TPD는 프로테아좀이라는 재활용 센터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DC는 아주 다양한 약물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암세포를 죽인다는 그런 이제 목표는 둘 다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기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ADC와 TPD 항상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TPD가 나와 있는 그 목적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타겟팅하는 그 바로 단백질이 계속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항체 의약품은 가서 결합해서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타겟한 단백질이 계속해서 돌연변이가 생기면은 분해해서 없애버리는 편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개념이 바로 TPD다. 그래서 TPD는 암세포의 내성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약물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기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TPD는 가장 앞서 있는 회사가 나스닥의 아비나스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프로탁이라는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TPD는 프로탁이라는 말과 아주 유사하게 흡사하게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은 TPD는 당연히 같이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프로탁 어떤 기전으로 치료 효과를 나타내냐면 여러분들이 이 프로탁이라는 그러니까 TPD라는 약물을 개발했습니다. 이 TPD라는 약물이 생긴 모양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겼냐면은 두 개의 결합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두 개를 잡을 수 있는 이 손을 가지고 있죠. 딱 이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가운데는 링커가 있는 거죠. 링커 두 개의 결합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바로 분해해서 없애려고 그러는 타겟과 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 팔로는 E3라는 놈을 잡게 됩니다. E3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세포 안에 있습니다. E3를 잡고 한쪽으로는 분해시키려고 그러는 그 타겟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E3가 E2라는 걸 불러옵니다. E2도 마찬가지로 세포질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E2와 결합하게 되고 E2가 바로 죽음의 표식인 유비키틴이라는 것을 우리 타겟에 계속 붙여댑니다. 우리가 재활용하기 위해서 꽤 쓸만한 물건들을 버릴 때 그냥 버리지 않고 거기에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죽음의 표식을 이 단백질, 타겟하는 단백질에 이 E2라는 놈이 계속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비키틴이라는 죽음의 표식을 4개, 5개 붙이게 되면은 이 타겟과 E3와 결합하고 있는 이 복합체 전체가 프로테아좀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다 분해되고요. 우리의 약물인 프로탁은 그대로 나오면서 또다시 재활용, 다시 활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타겟 단백질을 다시 잡고 한 손으로는 또 E3를 잡아서 죽음의 표식을
갖다 붙이고 다시 프로테아좀에서 분해시키는 이런 작용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타겟팅하는, 예를 들어서 에스트로겐 수용체라는 ER이라는 유방암의 중요한 바이오마커가 바로 유방암 암의 세포 안에 세포질에 있습니다. 리셉터니까 세포막에 대부분 있는데, 이 ER이라는 것은 에스트로겐이라는 리간드와 결합해서 암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포질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약물이 세포질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프로탁은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 손으로는 우리가 타겟팅하는 ER을 잡고, 한쪽 손으로는 우리가 만든 이 프로탁이 한쪽 손으로 E3를 잡습니다. 그러면 E3가 E2를 불러오고 E2가 죽음의 표식인 유비키틴을 계속해서 ER에 2개, 3개, 4개, 5개 붙이는 순간 같이 프로테아좀으로 이 복합체가 전체 다 빨려 들어가면서 ER을 분해시켜 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ER의 농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즉 암의 성장이 멈추게 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해하시는 거는 우리가 만든 프로탁이 세포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구나, 들어가서 타겟을 잡고 프로테아좀이라는 것에 들어가서 결국은 분해시키는구나 하는 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암의 중요한 성장 역할을 하는 그 물질이 없어지게 되니까 암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나스라는 회사는 유방암 중에서도 허투가 없고 허투로우에 또 ER이 양성인 그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임상 3상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 데이터를 보면은 이 뱁데게스트란트라는 이 약물의 이 프로탁의 임상 결과를 본다 그러면은 무진행 생존 기간이 5.0개월, 그 기존 표준 치료제가 2.1개월입니다. 그래서 우수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사망 확률을 43% 낮추는 양호한 치료 효과를 나타냈다. 치료제로 승인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로탁이 뭔가, 그리고 어떤 업체가 가장 앞서 나가 있는가, 아비나스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TPD를 연구 개발하는 국내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은 차세대의 먹거리로 RPT, 그러니까 방사성 의약품, 그 다음에 TPD를 선정을 했죠. 그래서 TPD에 대한 기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SK 라이프 사이언스 랩스를 인수하면서 이 프로탁, 그리고 프로탁하고 상당히 유사한 분자 접착제, 아주 작은 프로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자 접착제 기술을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탁은 덩치가 조금 더 크고 분자 접착제는 덩치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분자 접착제가 조금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자체 TPD 플랫폼인 MOPED를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현황을 살펴보면 총 7개의 항암 관련한 TPD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전임상 단계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아에스티입니다. 동아에스티도 전임상 단계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AACR에서 이번 AACR 2025에서 상피세포 성장 인자죠. EGFR 표적 단백질 분해제 SC2073의 전임상 데이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3세대 치료제까지 EGFR 비소세포 폐암 이제 변이 환자들에 대한 치료제가 나와 있죠. 타그리소, 그다음에 렉나자 이렇게 이제 치료제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환자들이 내성이 생겼을 때 그 다음 치료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제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약물이 현재 TPD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SC2073 이 약물은 돌연변이 EGFR을 찾아가는 그런
특이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이런 특이성이 있다 그러면은 부작용이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세포에 변이가 생기면서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돌연변이가 있는 EGFR 돌연변이 그런 암세포는 암세포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돌연변이 EGFR만 찾아가서 이제 약물의 작용을 단백질을 분해하는 그런 작용이다 보니까 특이성이 매우 뛰어나고 안정성도 높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빅스 테라퓨틱스입니다. 유빅스 테라퓨틱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TPD로서는 유일하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상장이 되지 않은 기업인데요. 이제 조만간 상장을 통해서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TPD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TPD에 가장 임상이 앞선 기업이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임상 파이프라인을 4개 그리고 플랫폼 기술을 한 3개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유한양행에게 기술 이전을 하기도 했는데요. SK바이오팜, 유한양행, 그리고 네오이뮨텍 이런 회사들에게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향후에 글로벌 빅파마에게 기술 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현재 유일한 임상 일상 B세포 림프종 303-2를 현재 미국 FDA 그리고 국내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최저 용량군에서 안정성과 내약성, 그 다음에 체내 흡수율을 확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타, TPD는 체내 이용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치료 효과를 나타내려고 그러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체내 이용률이 얼마나 높으냐 하는 점이 치료 효과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최저 용량군에서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한양행도 유빅스로부터 TPD 라이선스를 도입을 했죠. 전립선암 치료제 후보 물질 103을 1,500억 원 규모로 기술 이전을 받아서 현재 전임상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103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빅스가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임상 1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유한양행이 주도해서 임상을 끌고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TPD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TPD란 ADC 다음으로 그리고 ADC가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다양한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들을 타겟팅해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즉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아비나스를 제외한다 그러면 다들 아직 임상 초기 단계, 연구개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점 여러분 참조하시면서 상장해서 올라오는 기업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